자, 검찰 개혁. 개혁 맞아요? 이민찬. 개악이죠. 팩트부터. 개악, 검찰 개악. 검찰을 해체의 도구마에 빠져서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검찰 개악이죠. 이것은.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네.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검사의 경찰청 발령이 가능하다라는 부칙 조항이 추가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된 팩트곰탕. 네. 아니 검사를 그것도 그나마 공소청에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야 너 중수청으로 가. 그렇죠. 근데 중수청 등이기 때문에 중수청은 말 그대로 수사하는 데입니다. 네. 우리가 기존의 검찰 수사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수청 등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보낼 수도 있어요. 야 검사 막 경찰서로 아예 가. 가서 그냥 저기 백혜령 경정이랑 같이 수사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민주당 강경파들이 그리고 친청계 이분들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이 지점에서 알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본회의 직전에 추가가 됐잖아요. 이 부칙이. 근데 원래 강경파가 원했던 안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기존의 검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재임용하도록 예. 절차를 넣었었어요. 그럼 헌법상 안 되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죠. 왜 그런 반격의 빌미를 주느냐 해서 빠졌잖아요. 예. 근데 왜 강경파들이 그 내용을 넣으려고 했느냐라는 것은 과거 자신들을 수사했던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을 공소청에 넣지 않고 다 빼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 부칙을 넣은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넣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 우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경찰이나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강경파들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를 수사했던 검사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은 무조건 공소청에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의식이 투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지막에 본회의 직전에 밀어 넣었던 거예요. 정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강경파라는 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정부도 보이지 않고 오직 본인들이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안에 성과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국가의 미래, 뭐 어떤 진짜 수사를 잘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잡는 이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정진담 이 내용이 뭐냐면 가뜩이나 이 공소청법 그다음에 중수청법에 대해서 우려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데 막판에 공소청법에 이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수청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 7조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수사하다가도 이 마음에 안 들면 또는 이걸 완전히 이제 덮어버려야 되는 수사다 판단 들면 대통령하고 관련된 거니까 또는 민주당 사람들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 검사가 그냥 저쪽에 그냥 한직에다가 배치해버려.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개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 반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기 시작했던 어떤 시점을 보자고요.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우리가 경찰이 너무 어떤 그 권력의 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그걸 견제하면서 어느 정도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옛날에 그 영화 1987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경찰들이나 중수청에서 와가지고 검사님 찍으십시오. 예. 이거 뭐 우리 일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 개시도 통보를 안 해도 되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해보다가 이거 덮어야겠는데 쓱 덮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리고 이제는 또 진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를 보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경제 지휘권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특별사법경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원래는 경찰이 아니지만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안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게 지자체장들이 그 지휘권을 가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장이라는 사람들은 결국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면은 나한테 내가 어떤 사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 국면이나 어떤 선거 국면에서 자기 후보를 가용하는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위험한 권한을 만들어 놓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거의 경찰을 통해서 야당 탄압하고 자기의 어떤 정적들 제거하고 신나게 했던 그 본인들이 그렇게 욕해왔던 독재 정권들 거기로 회귀하고자 하는 저는 검찰 반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청와대 연구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질적인 기관에 검사를 발령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데 정법무 장관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안 먹혀요. 그렇죠. 지금 뭐 정부 고위 관계자도 자신이 아니라고 그러고 반발도 못 하고 지금 공소청, 중수청 의견 조정하는데 봉욱 민정수석이 배제되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이 정치에 자장 역할을 했다면 자기 직을 걸고 이 또 자기의 양심을 걸고 할 만한데 거의 역할이 없어요. 거의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어떻게 봐요? 그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 그리고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그 이제 그러니까 국가 전반의 법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견이 묵살되는 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법이 무너지는 게 국민들에게 과연 이로운지 아니면 누구에게 이로운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텐데 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 결국에는 검사도 이제는 경찰청으로 발령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검사가 본인의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대로 그 기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잘못된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과 맞지 않은 수사나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는 경찰청에 가서 자기가 생판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문 열고 들어가면 네. 음주운전한 사람 붙잡고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박 검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이제 독립성까지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만약에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이냐? 진짜 국민을 위한 법이냐?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법이냐? 아니면 특정 단체를 위한 법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잘 되짚어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만으로 24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정치인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국민들은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뭐 정청래 대표는 이 모든 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신 것이다. 이심 정심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하는 듯 보이는 이 원조 생태탕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좀 이따 얘기하려고 이건 준비한 뭐- 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세요. 열심히 지금 해. 지금 수염만 만지지 말고. 자꾸 떨어져가지고. 네, 본드 붙이고 오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제일 큰 문제는 네. 이제 결국은 이 피해는 서민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쓸 수 없는 서민들이 네. 법과 관련된 서비스를 더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은 뭐 보통 국민, 서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떤 시스템의 미래는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1년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제일 범죄 궁금하진 않았는데. 네. 네네. 자랑 좀 하려고 이 기회 들어서 저도 좀 한때 잘 나갔던 기자예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범죄율 높은 데가 요하네스버그입니다. 요하네스버그가 있는 그 주 이름이 GP. 그 카우텐 프로빈스라고 그래요. GP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남아공에서는 갱스터스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잘 아시는 그 아파르트 헤이트 분리 정책 아는 영어가 총동되는구만. 아는 영어 또 하나 나와. 하여튼 좀만 좀 들어보세요. 좀. 네. 흐름 끊겼잖아 지금. 알았어. 아파르테이트. 아파르테이트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가 1990년에 풀려납니다. 27년 6개월의 감옥 옥살이를 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넬슨 만델라가 이재명이 넬슨 만델라를 본받아야 된다. 호영과 화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27년 6개월 살다 와야 돼. 나 이거 웃기라고 준비한 건데 아무도 안. 어찌됐든 어쨌거나 우리 프로그램 오늘이 마지막이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 죽자고 덤벼들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94년도에 넬슨 만델 대통령 된 다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사법 개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경찰 조직, 검찰 조직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좋은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흑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경찰을 만들 거야.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쪽 비판하는 말이 있어요. 국가 포획, 스테이트 캡처.
그 정권 가진 사람들이 웃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스테이트 캡처. 스테이트 국가의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검찰 조직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스콜피언이라고 있는데 아니 저기 뭐지 300명 됐다. 락 뮤직션 아니야? 네? 스코피언즈. 정갈? 정갈. 그게 뭐냐면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우리로 치면 중수청 같은 조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려. 검찰에 너무 과도한 권력이 쥐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마 나이지리아나 주변에서 범죄들이 막 옵니다. 범죄자들이 와서 지금 개판이 된 거예요. 재미가 없다. 마이콜이라는 잠깐 아니 시청자 그러니까 수가 엄청 늘었어요. 갑자기 늘었어. 연구소장 이야기하시기 전에 지금 원조생 대탕 마이크 꺼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들어오나 봐요. 몇 명이에요? 지금 325명. 이거 좀 안 돼. 여러분들 자 주변 분들한테 부탁하셔서 1000명만 돌파되면 우리 원조생 대탕이 삭발합니다. 원조생 대탕이 삭발이요? 1000명 돌파하면은 삭발합니다. 자 우리 정진남.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원래 정치권에 이제 오기 전에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분들을 돕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검사도 이상한 검사가 있지만 진짜 가장 힘든 거는 흔히 서울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흔히 얘기한 지역 토호분들이랑 유착한 경찰들 이런 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도 많지만 이건 단순히 뭐 경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구조적인.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올리면 검사가 야 이거 너 왜네 이렇게 했어? 이거 좀 다시 해가지고 다시 갖고 아니면은 불송치 야 이게 왜 불송치야 너네 이거 다시 한번 재수사해가지고 올려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안 알려도 되고 지금 뭐 빠졌다고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때 다시 하겠다고 하는 보안 수사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의 시작과 끝을 경찰이 결정할 수 있게 되면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덮고 싶으면 덮을 수가 있고 찍으려고 그러면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던 명분이 검찰이 본인들의 권력을 휘둘러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걸 막겠다라는데 아니 그럼 그걸 경찰이 하게 될 뿐 오히려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시민들은 더 피해만 보는데 일단 나는 검찰 못 믿겠으니까 바꾸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이 이른바 조직 개편 강행된 걸 보면 중수청이 수사 개시하는 걸 공소청에 알릴 필요도 없어요. 알릴 필요도 없어요. 더군다나 특별 사법 경찰 이게 중요한 게 산림, 그다음에 세무, 노동. 금융, 노동, 또 식품 불량식품 이것도 이 특별 사법 경찰이 이제 행정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을 검사가 진두지휘하던 것도 이제는 내려놓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드라마의 그 누구예요? 클라이맥스만 봐도 지금 검사가 왜 필요한가? 그 온갖 부패 비리 이렇게 되면 정말 돈 있는 사람만 정말 권력자들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 우리 팩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조항이 있으면 요즘 그 연어 술 파티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제기했다가 요즘 열심히 SNS로 투쟁하고 있는 박상영 검사 있죠. 이런 분들 그냥 사표 쓰고 나가란 얘기예요. 이 법안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공소청을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영등포 경찰서네. 그래서 백혜령 경정경찰이야. 가라는 거예요. 그런 함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검수한 박 했잖아요. 그 검수한 박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이후에 많은 경찰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비리 경찰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덮어준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비일비재해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수사들 중첩되고 서로 미루고 그러면 권력형 수사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결국 사심제 만들었죠. 수사기관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은 소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결국 민주당은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검찰을 해체한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그 먹방의 여신 쯔양의 가해자인 지금 구제역도 지금 재판 소송 간다라는 거예요. 그 변호인이. 자 그런데 아니 우리 정진남 지금 뭐 국민의힘이 힘이 있어 무슨 언론이 이걸 관심을 그게
가져줘. 그렇다고 해서 뭐 민변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나. 또 무슨 민변이요? 전국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 교수 협의회에서 뭐 양심 선언이 나오나.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흑백 여의도에서만 이렇게 외치고 있어. 원조 생태 땅까지 출연시켜가지고. 정치인남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이런 법조계 분들이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지금 언론 구조상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 되게 공감 갔던 게 뭐냐면 그 검수완박을 실행했을 때 정말 일분 나쁜 경찰들이 그걸 덮어주기도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대부분 선한 사람 악한 사람보다 그 중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정규 분포가.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딱히 악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공무원 마인드로 다니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봤을 때 사건이 좀 어려워.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사건이 맞아. 좀 내가 했을 때 품이 많이 들어. 근데 나는 이거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래버리니까 2년 3년씩 묵히다가 그냥 불송치해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시민들은 그 내가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이 경찰 수사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경찰에서 근데 이거 내가 이것까지 하고 내가 너무 힘든데 밀어버려가지고 2년 3년 그냥 한 번씩 불러가지고 달래는 말이나 하다가 사건 끝나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진짜 많았는데 문제는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이 검수완박 밀어붙이니까 그런 목소리들은 위로 솟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후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조차도 그러면은 알았어. 일단 너네가 그럼 책임을 가지고 했으니까 해보고 대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민주당이 책임져. 그렇게 되는 구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강경파가 굉장히 영리한 게요. 이번에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검사의 직무 관련된 거를 다 끌어놨잖아요.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해서 그 검사들이 해야 하는 어떤 영장 이 지휘하는 거나 이런 것까지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전 왜 그렇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가를 다뤄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밀어놨어요. 정부안이 6월달 말에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10월 전에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0월 달이 출범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소청과 중소청이 출범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이거를 다루겠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전략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슬로건으로 걸고 당권 도전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이 이 보안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남겨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신들이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 공소청법에 담기는 검사의 직무를 더 완전 파괴해버린 거예요. 왜냐? 이 보안 수사권이 추후 담기더라도 그 보안 수사권은 절차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보안 수사를 하라고 해도 검사의 직무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소청법에 있는 검사의 직무 범위 내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생긴다고 해도 검사가 이걸 다시 제대로 파헤치기가 어렵게끔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경파들은 향후 보안 수사권 들어올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미 검찰의 팔다리를 그냥 다 일찍 잘라버린 거란 말이에요.